항공기, 인공위성, 우주 발사체 등 하늘과 우주를 잇는 모든 비행체. 이러한 항공우주 기술과 시스템을 연구하며 우주를 설계하고 항공우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오늘 소개할 학과는 항공우주공학과입니다.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공학의 기초부터 최신 AI 응용까지,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실무 경험과 협업 능력까지 키울 수 있죠. 항공우주공학과 학부에서는 항공우주 시스템 엔지니어가 되는데 필요한 공학적 기초를 탄탄하게 학습하고 더 나아가 심화된 고급 이론까지 폭넓고 균형 있는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특수한 분야에 대한 특강도 자주 열어주셔서 최신 공학 기법이나 AI 응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스템 디자인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는 배운 이론을 실제 문제 상황에 적용하며 실무 경험과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을 균형 있게 체득할 수 있습니다. 200번대 전공 필수 과목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역학을 배웁니다. 기계공학과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항공우주 상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한 이론 암기와 계산을 넘어 실제에 활용하고 응용해 볼 수 있어 훨씬 흥미로운 내용을 학습합니다. 우선 동역학 과목에서는 단순 공식 암기가 아니라 실제 터빈, 프로펠러, 위성 등 항공우주 분야의 필수적인 회전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실제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다음 과목인 연력학에서는 기본적인 일물 1연력학 내용뿐만 아니라 이 시기 실제로 로켓 엔진의 연소 과정과 성능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는 연력학은 실제 설계적 사고를 키우는 훈련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200번대 전필 과목인 공기역학에서는 기초적인 유체역학 개념을 넘어서 초음속 비행, 날개 주변의 와류, 로켓 노즐 속 공기의 흐름까지 다루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비행 현상과 시각 자료를 통해 이해하게 됩니다. 학생은 책 속 개념이 아니라 현실에서 보이는 현상을 배우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흥미와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마지막 재료역학 과목은 항공우주학과에서만큼은 단순히 응력과 변형을 계산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실제 항공기 구조물, 위성 부품에서처럼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버티는지를 배우는 거죠. 이 수식 하나가 실제로 날개가 휘어지는 현상과 연결됩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추상적 이론을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 기체 구조를 떠올리며 공부할 수 있어 이해가 빠르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300번대 과목부터는 항공우주공학의 각 세부 분야를 한 단계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공기역학, 구조 및 재료역학, 추진 및 연소, 동역학, 제어 및 항법, 항공우주 시스템 설계, 항공우주 IT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전공 필수 과목이 준비되어 있고 해당 분야를 심화해서 배우고 싶은 경우 전공 선택 과목을 추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항공과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들은 어떤 학문과 연결되는 걸까요? 항공과에서 배우는 학문은 크게 6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도 및 제어입니다. 실제 환경은 바람, 난기류, 센서 오차 등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이 학문에서는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여 안정성과 최적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두 번째는 항공우주 시스템 설계입니다. 항공기를 설계할 때 어떤 선택을 하면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기 마련인데요.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임무 요구 조건에 맞는 설계에 대해 배우는 학문입니다. 세 번째는 항법으로 비행체의 위치와 속도를 추정하는 기술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GPS 신호가 끊기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위치를 알아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공기역학으로 날개나 로켓 표면을 흐를 때 발생하는 양력, 항력, 압력 분포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공기 흐름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실험, 계산,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조 및 재료로 비행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알루미늄, 탄소복합재, 세라믹 등의 재료와 그것들이 하중, 진동, 그리고 온도 변화를 어떻게 견디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및 연소는 제트 엔진, 로켓 엔진, 전기 추진 등 비행체의 엔진과 연소 반응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높은 효율, 출력,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게 어렵고 환경적 제약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학문입니다. 여러 좋은 정보들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들만 믿고 전공을 정하긴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해당 전공의 수업을 미리 들어보는 흔히 말해 찍먹 과목 수업을 들어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항공우주공학과의 찍먹 과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찍먹 과목은 창공과 우주입니다. 창공과 우주는 항공과의 기초 선택 과목으로 비행기 부품과 나는 원리, 인공위성의 구조 등을 공학적으로 살펴보는 과목입니다. 특히 적은 로드에 비해 학점을 잘 주기에 꿀기선으로도 유명합니다. 창공과 우주를 듣는 학우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수업이 재미있다고들 하니 항공과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씩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관심이 없더라도 기선 채우기로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두 번째 찍먹 과목은 기초 항공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목은 전공 과목으로 항공과에 관심이 있을 때 진짜 이 과가 나에게 맞을까 하는 의문을 해결할 만한 좋은 찍먹 과목이라 보시면 좋습니다. 기초항공 프로젝트는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론 수업에서는 기본적인 비행 시스템과 기본적인 비행 역학 이론에 대한 녹화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론 파트가 녹강인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실습 수업에서는 디자인, 제작, 비행 테스트, 분석 및 해석 등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제작한 비행기로 팀끼리 경주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작한 비행기가 경주에서 잘 날지 못하더라도 출석, 퀴즈 등 성적을 올릴 기회가 많이 있으니 큰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론적 지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 선택 과목인 창공과 우주, 전공 과목인 기초항공 프로젝트 두 가지의 찍먹 과목이 있는데 자신의 상황과 전공 관심도에 따라 적절한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학생들 돈이 없으시죠? 항공과에 가면 돈을 줍니다. 항공과는 항공과만의 특별한 창의체험 학습을 갑니다. MT와 산업체 견학을 합쳐서 연 2회 대한항공 테크센터, KAI,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많은 산업체를 경험합니다. 물론 무료 말이죠. MT도 재밌어 보이죠? 매년 20년 안팎의 학생들에게 200만 원가량의 장학금을 지원해주는데 학과 졸업하기 전에 적어도 한 번씩은 받는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오는 게 있어야죠? 공부를 잘하면 별도의 장학금을 줍니다. 인당 100만 원씩 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다 갑시다. 돈 외에도 학과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교 연구실, UAM 산업체 방문, 항공우주박물관, 나사, JPL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는 매년 열리는 에어앤스페이스 총동문회 및 학술 교류 행사를 통해 선배 강연과 시상, 출장 뷔페 등으로 구성원 간 교류를 이어가며 동시에 세계적 석학 초청 세미나를 통해 학생들에게 국제적 연구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학과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선후배, 동기 간의 친목인데요. 이를 위해 만들어진 그룹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지 대학생들을 위해서 참여만 해도 배민을 인당 10,000원씩 지원을 해주는데요. 또 그룹 스터디를 잘 해버리면 좋은 학점과 함께 아웃백십만 원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공부는 어디서 하냐? 첫 번째로 항공우주학과 과방, 다빈치룸이 있습니다. 다빈치룸은 카이스트의 유일무이한 복층 과방입니다. 특히 2층에는 공부하다가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이희중 우주 갤러리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데요. 분위기가 바같이 어두운 분위기라 어두운 곳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면 여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카페, 열린 강의실, 공부 공간 등이 학과 건물에 많습니다. 대학 생활을 얘기할 때 학연동이라고들 하죠. 학은 충분히 설명했고 연은 넘어갈게요. 항공우주공학과에는 이게 또 기가 막히는 과동아리들이 있는데요. 로켓 동아리 스러스트와 RC 비행기 동아리 이카루스입니다. 카이스트 유일의 로켓 동아리 스러스트.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으로 직접 로켓을 제작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2024 누라 발사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RC 비행기 동아리 이카루스입니다. 이카루스도 카이스트의 유일한 RC 비행기 동아리인데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자작 모형 항공기 대회, 수직 이착륙기 개발, 비행 로그 분석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다양한 학생회 사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무료 MT와 현장 체험학습도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또 카이스트생이라면 빠질 수 없는 딸기 파티나 학생회에서 자체 진행하는 피자 파티, 그리고 원양과, 건황과 등이 함께하는 소숙과 체육대회를 통해 학부생들끼리 친목을 다지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왜 학생들이 항공우주공학과에 진학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로켓, 인공위성처럼 하늘을 나는 시스템을 직접 배우고 다루는 일은 그 자체로 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 이렇게 멋진데 누가 도전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배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계, 전자, 제어, 재료,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모두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폭넓게 배우고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항공과에서 캐리하려면 어떤 소양을 가져야 할까요? 항공과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니 해도 바로 협업 능력입니다. 비행기나 로켓은 단일 분야의 지식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기역학 전문가, 구조 및 재료 전문가, 제어 전문가, 항법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시스템을 완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주장만 밀어붙이게 된다면 함께 만든 로켓이 우주가 아니라 산으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 분야의 한계와 요구를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조율하며 최적의 해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항공과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교한 항공 기술을 다루게 되다 보니 역학을 잘하거나 세심함과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매우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 정말 유망합니다.
졸업 후에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로는 나사, KARI, JPL 등, 기업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에어버스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대학원으로 진학하거나 드론, 우주 관련 스타트업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배님들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뿐만 아니라 MIT, 칼텍 등 세계 유수의 기관으로 진출하고 계십니다. 우주 산업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분야로 앞으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항공우주공학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학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새내기 학생회 샛별이었습니다.